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로 인해 위협받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분석과 함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건설 투자, 지식 재상, 생물 투자, 그리고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 역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올해 1분기 총 저축률이 36.9%로 나타나 지난 1998년 3분기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된 데다가 실질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전세값 부담과 고령화에 따른 미래 대리 심리가 강해진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을 통한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신발과 가방 등 패션 상품과 더불어 아동, 유아용품, 음식료품 판매에서 엄지족들의 비중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 넘게 오를 2371.7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95포인트 상승한 658.78로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흘 만에 사저로 돌아서면서 4천억 원 이상 순매수해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종로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양시장 모두 정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번 한 주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보내주신다면요. 이철계 전문가님과 정우영 대표님 두 분이 함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과 이창현 전문가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직접 뵙는 두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과 이창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공기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날씨도 상당히 좋은데요. 두 분 오시는 게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한 주 강연회 소식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강연회가 정말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일인데 드디어 강연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준비 많이 했고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토요일에 왔다 가시면 내가 오늘 강연에 정말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경력이 짧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꼭 오시면
좋으니까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와주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시청자가 정말 꽉 찼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 신청이 안 되신 분은 다음 강연회를 이용하셔도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런 소식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창현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하죠.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처음 들은 얘기라서, 살짝 놀랐습니다. 종목을 추천을 많이 했는데, 네. 잡힌 종목도 있고, 또 그냥 가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는 대표님께서 바로 접근해도 좋다고 했었던 그 종목은 계속 잘 가는 흐름인데, 그런 종목들은 기억하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관심 종목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시간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시장 그리고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1% 넘는 강한 상승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줬던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대표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불안한 코스피 상승, 편안한 코스닥 상승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코스피의 상승은 불안하지만 그 반대로 편안하다. 코스닥 상승에 대해서는 편안하다라고 엇갈린 평가를 해주셨는데 궁금합니다. 대표님. 자, 양시장 모두 올랐는데 평가는 좀 다르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래서 불안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괴리감이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도 필요 없고 미국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나스닥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정말 심할 정도로 차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는 뭐 정상인데 코스피는 좀 불안합니다. 왜? 논리가 간단합니다. 조정 없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조정받을 때 깊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 내내 간다 그러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안하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 4월 21일에 그 21선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40일이 넘었습니다. 날짜로 치면 41일이죠. 그 전에 한번 보세요. 그 전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1선 한번 여기서 이탈을 했었죠. 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여기서 이탈했다가 또 회복하고 다시 이탈했다 회복하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보통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정상적으로 오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오른다고 쳐봐요. 그러면 중간에 손바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서 서로 손바뀜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건 어떤 형국이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 없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사람들 물량 뺏어가면서 주가 올리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 끝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무섭게 한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사실 역사상 최고점 장중 기준으로 보면은 2470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가면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에 조정받으면 편안하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세요. 코스피가 가거나 말거나 이거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라와 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상승이 계속된다면 코스피는 좀 불안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이시고요. 하지만 조정이 받는다면은 지금보다는 덜 불안할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상당히 중요한데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시장과는 좀 별개로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주간 전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2371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주간 전망 대표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매주마다 뭐 금요일에 이렇게 주간 전망 해주시니까요. 오늘도 네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삼성전자 노림이에요. 230만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돌파해서 계속 가느냐 마느냐. 왜? 삼성전자 없이도 갈 수는 있어요. 다른 대한 업종, 다른 대한 종목으로. 근데 탄력이 떨어지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삼성전자 하나가 코스피 전체의 약 20%, 코스피 200에서 25%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종목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은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떤 큰 악재만 없다면 큰 무리 없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걱정하지 말고 그쪽에 배팅하자 이제 그 얘기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이 이게 삼성전자예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4월 28일 날 얘기했습니다. 23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계속 좀 그러고 있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이 라인이거든요. 수평선 라인이 이게 230만 원인데 만약에 230만 원 돌파해서 이게 24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무섭게 갈 겁니다. 그게 아니면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 없는 코스피 상승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발 악재든 한국발 악재든 뭐 큰 악재만 없으면 무난하게 아마 상승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역시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는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흐름을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는 229만 8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셨던 230만 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240만 원이 된다면은 상당히 그 후로는 무섭게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주간 전망 들어봤고요. 주간 전략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는 어떤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간 전략도 정리를 도와주실까요? 네,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광물, 코스닥은 비금속 이쪽만 계속 매수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주변주인데다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 분출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가 가거나 말거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베팅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 지수가 밀리면 어떻게 되겠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가장 강했던 업종은 던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파생 말씀드릴게요. 파생은 이렇게 하세요. 최고점이 이제 선물 기준으로 309.50포인트거든요. 지금보다 한 1.65 정도, 높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걸 돌파하면 매도 물량 그냥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홀딩 전략은 좀 위험하고, 전업 단타로 당일 매매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소외 업종 위주로 공략을 해보자,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업종에서는 코스피 비금속 광물 그리고 코스닥에서 또한 비금속에 대한 업종 선별을 해주셨고요. 파생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선물에 대해서 고가 돌파 시 매도 청산 또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는 만기날이 다가오는 만큼 홀딩은 조금 자제하시고 고요. 당일 매매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주간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들 중에서 첫 번째로 만나볼 문자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첫 번째 문자는 시청자분 388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준님, 반가운 조정입니다. 안랩을 매수가 56,400원에 비중 30% 중단기로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주 하트도 예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안내앱을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을 원하셨는데요. 자, 안내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56,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매수가랑 거의 비슷해요. 56,400원이니까요. 하지만 중단기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데 이 목표가 전략이 맞는지 대표님과 함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종목은 안내앱이 올라왔네요. 최근 계속 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반대하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절 10%, 수익 한 20% 정도 보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전업 단기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완전히 이거를 정말 5년, 10년 갖고 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제가 반대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얘기죠. 이게 대선 테마주였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서 매물대가 첩첩이 쌓여있는데, 그죠. 테마주 매매하는 사람들, 특히 내려올 때 매수해서, 평가 손인 사람들이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네.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갈 정도의 강력한 매수세가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용은 아니고 단기로만 대응하자. 그리고 없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억울할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선 관련주였으니까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거 관련 테마주 그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대선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전에 사야 돼요. 이걸 6개월 전에 사면 절대 안 됩니다. 6개월 전에 이미 결정 다 나 있어요. 추세가. 그러니까 보통 2년 전에 사시고요. 그 다음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 같은 경우 6개월 전. 저는 일부러 그렇게 추천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2년 전, 6개월 전에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냐. 대선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유력 후보 두 명 정도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총선 같은 경우 정당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군데만 하는 게 나은데, 간단합니다. 이거는 손절 30% 정도 보셔야 돼요. 왜? 급등나기 심하거든요. 대신 수익은 100에서 20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단다 치시는 게 좋은데, 실제로 제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총선하고 대선을 적중을 했어요. 대선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 당시에 그 2012년 같은 경우 총선에서 열의 9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민주당이 이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 전에 종가 매수 시킨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 미리 좀 6개월 전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안 좋고, 앞으로 이제 또 총선이 오고 대선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제가 2명 이곳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같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2명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당이 2개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옵션처럼 한쪽은 버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한쪽은 예를 들어서 손해보면 딱 버려버리고 가는 쪽은 홀딩해도 훨씬 더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동안.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갔는데 사실 그거는 위험하고 원래 정석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안랩은 지금은 이제 또 한 5년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안철수 정치인이 또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3년 뒤가 되겠죠. 잘 기억해 주셨다가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내앱은 사실 많이들 알고 계셨듯이 안철수 관련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의 성격상 이렇게 떨어진 가격대에서 올라갈 때에는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에 맞는 성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시라는 말씀, 손절 10%, 수익 20%에 대한 비중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거 관련 테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참고로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요. 2020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들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바로 확인할게요.
네, 이번 문자는요, 861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LG전자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53,000원에 비중 50%인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LG전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장에 상당히 상승 탄력이 좋네요. 6% 넘게 상승하면서요. 86,600원, 최고가는 86,9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5만 원대인데 8만 원대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목표가 궁금해하셨으니까요.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목표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G전자는 상당히 수익을 많이 거두신 분인데 어떻게 목표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도 꽤 이렇게 강하게 잘 가는 흐름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흐름인데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60%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계시니까 일단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밀렸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현재 강세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하락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은 월요일에 매도를 하자. 그리고 밀렸을 때는 최소한 121선 정도는 이탈했을 때 매수를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게 LG전자의 차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죠.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LG전자는 대형주면서 우량주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에 속한 업종 종목이라서 뭐 지수나 업종 그리고 수급 이 정도만 보시면은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엔 지수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업종 흐름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렇게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업종도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수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 예, 이게 수급인데요. 네. 작년 11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계산을 해보면은 매수를 한 평균적인 가격대가 6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1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균가에서 현재 약 3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를 했던 그 외국인들은 물론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1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긴 흐름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단기 흐름을 보고 들어왔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워낙 추세가 좋고 상승폭이 크고 또 60%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밀렸을 때는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지금 시청자분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익을 보고 계신 가운데 가장 현명한 목표가에 대한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메이저 수급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엄청난 이런 유입이 들어온 경로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 이에 연동을 해서 단기적인 그런 목표가를 설정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고점이니까요. 수익 청산을 하시고 다시 완전한 하락이 확인이 된 이후에 재매수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 시청자분은요. 001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조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매수가 2,990원에 비중 30%인데 바닥권이라 봤는데 아닌가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보성파워텍을 바닥권인 줄 분석을 하시고 스스로 매수를 하신 분입니다. 오늘 종가는요 3,0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의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인데요. 자신이 좀 잘 판단을 하고 들어간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좀 진단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성파워텍은 지금 바닥권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시네요. 네, 바닥권이고요. 이 종목을 이렇게 하세요. 선절 10%, 수익 20% 정도 보시고요.
사실 개별주 같은 경우가 20%면은 뭐 단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 만약에 20%가 났을 때 그때 나는 중기로 가고 싶다. 그럼 그때는 본전 또는 또 새로운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 미보유자들은 전업 단기로 현재 가격대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어차피 이게 지금 적정주가 대비도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주 메리트가 있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딱 보시면 어때요? 이게 엄청나게 급등을 한번 해줬었죠. 2016년에 이게 반기문 테마주의 핵심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5,000원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3,000원대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제 설명드리겠고,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13,000원, 14,000원 잡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가격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왔을 때 적당한 가격에서 던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과 관련돼서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팁이에요. 제가 약속을 그렇게 드렸죠. 금요일 방송에서는 하나 정도는 아주 좋은 팁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최고점 기준 변곡점. 네, 이겁니다. 최고점 기준 변곡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동평균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차트도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밖에 안 봐요. 보조지표 전혀 안 봅니다. 왜?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마저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들으세요. 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로 반드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이거 매문하다 보면 첫 번째 뭐냐? 최고점의 기준입니다. 화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근 52주 최고가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1년치를 보는 거예요. 2년치, 6개월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점 찍은 지 한 3개월, 뭐 길게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이미 탄력이 없어요. 2개월 안에 결정이 나는데 여기서 보시면 조정의 한계치라고 나오거든요. 조정의 한계치. 이게 무슨 얘기냐? 최고점 대비 25%가 밀렸을 때가 딱 그때가 조정의 한계치예요.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면은 상승 추세에서 마지막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해석을 하면은 최고점 찍었어요. 밀렸습니다. 25% 정도 근처에 왔어요. 거기서 딱 반등이 나오면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조정의 한계치고요. 두 번째, 추세 한계치가 있습니다. 이건 40%입니다. 40%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져서 어떤 종목이 되든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종목은 절대로 40%까지 무너지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무너져도 반드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뭐 이동평균선 보면 난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럼 간단합니다. 자, 최고점 기록했습니다. 2달이 안 지났어요. 자, 25%까지 내려왔다.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가 딱 조정의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세팅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종목이 한 10개가 있어요. 근데 최고점 찍고 내려온 추세예요. 그러면 딱 25%에다 걸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한 5%만 하면 돼요. 왜? 거기서 만약에 더 빠지면 40%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말이야 확실한 정말 그 조정에서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40%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최고점에서 25% 밀리는 구간 그때 하시면 되겠고요. 중기 매매는 몇 %? 40%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종목을 하면서 설명드리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5분의 1 토막이면 도대체 몇 %가 빠진 거예요? 80%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40%가 빠졌을 때는 이미 끝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52주 최고점으로 비교한다. 이동평균선 무시한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면 소용없다. 왜? 2개월이 지나면요. 그때는 이미 흐지부지가 돼버려요. 시간이 너무 이제 소진되죠. 그래서 조정의 한계치가 25%,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추세 한계치가 마이너스 40%.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겠다 싶으면 2개월 이내에 최고점 대비 25%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
그 다음에 나는 중기 매매하겠다. 그럼 40%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정말 쉽죠. 이동평균선 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 이론대로 해서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까지 드리냐? 사실 이거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특히 평일날 상담하다 보면 네. 어떻게 저 가격에 매수했을까? 네. 정말 좀 엽기적인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좀 초보자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드리는데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이 드리겠고요. 내일은 제가 아주 더 좋은 내용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팁은 정말 상당한 팁입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 팁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보내주신 0013님의 문자, 이 보성 파워텍의 이 차트를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미 보유자에 대해서 현재 가격대 접근 가능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 시청자분은요, 971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메르츠 종금증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3,610원에 매수했는데 올라가는 모습이 무섭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메르츠 종금증권이 3,61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오늘 종가 가격은요, 4,545원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어떻게 무섭다는 거지? 이러면서 좀 봤는데, 상당한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너무 고점이라서 좀 불안하신가 봐요. 빨리 팔아야 될 것 같고.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창은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여기서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무서운 상황은 아니고요. 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지수가 가면서 종목이 가는데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수가 밀리거나 종목이 하락하면은 4,400원을 그 익절가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2,340포인트를 이탈해도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코스피가 그 정도 이탈하면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혹시 지수가 계속 간다면은 일단 보유를 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지수가 가면은 증권주는 굳이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가지고 계시다가 지수가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50포인트 하락했을 때 그때 던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은 지수가 다시 꺾이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대가 높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큰 몇 퍼센트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은 지수가 다시 조정을 받거나 꺾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증권주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증권주죠. 그래서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증권주들이 최근에 그 단기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존에는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수하고 조금 연동성이 떨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볼게요. 지금 보는 게 메리츠 종금증권이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16년 초부터 쭉 상승을 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증권업을 보면은 증권업종의 차트는 작년 12월 초까지만 해도 2016년 초 흐름하고 거의 그 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증권주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건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사실 지수에 대한 이 정도의 강세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증권주는 사실 눈치를 보면서 갈 것 같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그냥 쭉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 조정받으면은 지수가 조정받은 거에 비해서 오히려 증권주는 조정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하되 메르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좀 다른 증권주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인 게 최근에 그 5월 29일이었죠.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 그 상환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악재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권사에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언급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서 다른 증권주들보다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지수를 보면서 판단을 하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4,400원이나 코스피 지수 2,340포인트 또는 지수가 계속 갔을 때는 고점에서 50포인트 하락했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이 종목을 다시 접근할 때는 최소한 안정적으로 접근하려면 1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권주들보다는 조금 더 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하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 분석을 해주시면서 증권업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조금 올라가는 게 무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서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이 상승세를 좀 만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수에 대한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증권업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익절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400원 그리고 코스피는 2,340포인트 이탈 시에 대한 매도 관점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때 메르츠 종금증권은 조금 약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르츠 종금증권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66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삼성 SDI를 18만 원에 매수했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SDI를 보유를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왜 매도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는 15만 8,5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손실폭이 이제 좀 손절 라인에 좀 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대표님과 함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손절가까지 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답변해드리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매주 하나 정도는 핵심 팁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매일같이 50분 방송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서울경제TV처럼 제가 팁을 많이 드리는 방송사가 없었어요. 정말 많이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개인은 플랑크톤이에요. 개인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기거든요. 항상. 저는 원리가 간단해요. 저의 생각은 뭐냐면 개인들 거의 다 망해도 서울경제TV 시청자만 돈 벌면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알려드리니까 어쨌든 매주 하나씩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다. 네. 그리고 잘 보셔야지 저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은 제가 정말로 쌓아둘 수 있는 팁을 계속 드릴 테니까 꼭 다시 보시기 자주 보시면서 꼭 메모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이분께서는 2013년에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홀딩했었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반토막 이상 날 때까지 계속 홀딩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전략을 짜드릴게요. 네. 간단한데요. 보유자는 본전 또는 20% 손절해서 매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18만 원 오면 좋고 안 오면은 20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120선까지 기다리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정말 오래됐죠. 네. 벌써 4년이에요. 엄청나네요. 정말 힘겹게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미보유자는 121선 보라 그랬거든요.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잘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16만 6천 원에 주식 선물 매도 사인 냈어요. 떨어진다고 보니까 냈겠죠. 네. 그래서 벌써 50% 차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면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 팁인가요? 그 전께 더 중요하고요. 요건 그 다음 정도 알겠습니다. 단계입니다. 네. 상황 논리에 따른 매매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기, 중기 이런 개념이 없어요. 누구나 매수해서 그냥 오랫동안 홀딩하다가 돈 벌면 좋겠죠. 누가 몰라요? 근데 상황에 맞게 하자는 거죠.
단기로 할 때는 단기로 하고 중기로 할 때는 중기로 하는데 무조건 묻어둘 거 없냐? 난 중기로 갖고 싶다. 알죠.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직전 팁하고도 연관이 되고 사실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텍스트를 먼저 잘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차트 보여드린 것보다 텍스트가 더 중요한데요. 단기는 어떨 때 하느냐 이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반등 구간 5일선 이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속 빠져요, 종목이. 추세가. 그럼 제가 추세 기준이 뭐라 그랬죠?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면 뭐다? 상승. 아래 있으면 하락이라 했죠. 그때 하는 게 단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에서 만 원까지 계속 빠져요. 근데 중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최저점 아니면 계속 손실밖에 안 나요. 네. 반대로 중기는 어떻게 하느냐? 상승 추세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김은혜 씨도 거의 이제 암기할 정도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 20선 이탈할 때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단기로 하시면서 손절 5% 수익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중기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들어가신 다음에 손절 10% 수익 20%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단기가 좋아. 나는 무조건 중기가 좋아. 이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하자는 거죠.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누구라도 대충 그냥 매수한 다음에 오랫동안 중기를 홀딩하고 누가 모르냐고요. 지금 지수가 가니까 이런 말이 안 들릴 겁니다. 근데 지수가 어때요? 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맞아요. 내려갈 때 그래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왜 손해를 보냐면 올라갈 때도 벌긴 벌어요. 근데 벌 때는 요만큼 벌어요. 날릴 때는 이만큼 날려요. 아, 너무 아쉽죠.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혈액형 스타일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혈액형 O형이신 분들은 강세장에선 막 엄청 베팅하시고요. 딱 아니다 싶으면 딱 끌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순환매매 대응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업종은 처음에는 주도 업종을 들어가는 거예요. 주도 업종은 뭐냐?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이죠. 지금 그럼 뭐가 될까요? 전기전자죠. 그래서 013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 그거보다 약하지만 어쨌든 다른 것보다 좀 강한 거. 바로 화학주였습니다. 008.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잡을 게 없다. 지금 제가 잡으라고 했던 업종이 뭐죠? 비금속 광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갈 때 무작정 나는 내가 어떤 업종을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상황 논리에 맞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테마를 어떻게 하느냐. 자, 대장주가 있고 이제 동종 테마, 소외주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4대강 보건 테마 대장주가 뭡니까? 이화공영이에요. 근데 이화공영이 놓쳤다. 그러면 동종 테마 중에서 해인을 잡아야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처음에 지수가 이렇게 지금 가잖아요. 그죠? 자, 코스피 지수가 갑니다. 그러면 지수 견인하는 게 정규조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충 한 이쯤에서 잡았다 쳐봐요. 네. 뭐 아니면 여기서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갔는데 이제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화학업종이 4월 중순 이후부터 올라갔거든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근데 만약에 화학업종도 이제 예를 들어서 5월 말에 좀 고점 찍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일 가지하는 것 중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네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화공영하고 해인은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네. 해인 차트 잠깐 보시면요. 해인 같은, 이화공영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화공영은 한번 간 시점을 보라고요. 이게 이제 3월 초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4월 초에 고점 한번 찍고 현재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해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테마에 분명히 섞여 있어요. 그럼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조금만 보면은. 이건 어때요? 크게 관계 없어요. 언제까지? 4월 말까지.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5월에 갑자기 움직였잖아요. 이 구간에서. 무슨 얘기냐? 4대강 보건주에서는 이화공영을 잡는 게 맞죠. 근데 오히려 5월에 어떻습니까? 이게 출렁거릴 때 해인이 딱 가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미련하게 위쪽 동그라미 구간에서 따라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에 맞게. 이게 바로 합리적인 매매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 방송 타이틀이 뭡니까?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정석투자 별거 아니에요.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 그거예요. 과정이 합리적이면 어떻습니까? 길게 볼 때 승산이 있거든요. 전 사람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할 때 그래요. 저 사람이 뭐 학력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이렇게 행동하는 걸 딱 관찰해 보면, 머리가 좋구나, 합리적이구나. 그럼 그 사람 높게 평가하죠. 왜? 결과론에 입각한 투자라면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도박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대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강연회에서 해주실 내용을 지금 방송에서 하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 알려주신다고요, 강연회에서는? 한 4배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엄청납니다. 항상 매수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 함께 종목 진단해 주시면서 이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13분이 지나갔습니다. 삼성 SDI까지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먼저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관심 종목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한 종목 더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한 종목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자 확인할게요. 네, 다음 문자를 어떤 문자 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617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LG화학을 4년 전에 40만 6천 원에 매수했는데 물타기에서 33만 원입니다. 평단가가 33만 원이에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LG화학을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고 좀 비중을 실으셔서 33만 원으로 평단가를 낮추셨는데 오늘 종가는 29만 4천 원입니다. 비중을 또 이렇게 많이 실으셨는데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으셔서 진단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종목은 현실적으로 수익을 기록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일단 상승하면 본전에 전부 정리를 하시고 다시 보시고요. 네. 또 하락했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던지라고 하면은 못 던지실 것 같아요. 4년이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추세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가지고 계셨으니까 혹시라도 손절가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앞으로는 물타기 같은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는 하시더라도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답변 해주셨어요.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늘어났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물타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양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 20% 대응으로 너무 오래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잘 대응을 하셨다면 다음 종목으로 교체하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이창규 전문가님 가져오신 관심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KD&D입니다. SK그룹주인데요. 이름에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SK그룹주라서 좀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를 29,000원, 그리고 전략대로 분할 매수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2년 정도 상장 후에 쭉 하락하다가 단기에 반등이 나와서 바닥을 찍은 모습인데 단기의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해서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그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기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적으로 매출도 나오고 또 재무구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SK그룹주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크게 이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또 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인데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SKD&D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해인입니다. 방금 전에. 네, 그렇죠. 네. 예, SKD&D는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해인인데, 대표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과거에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또 방위산업주,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런 종목으로 움직였다가 이제는 4대강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해인은
1차 매수가를 4,500원으로 정했는데 사실 이 종목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아서 지금 매수하기가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가면은 최상인데 그 4,500원까지 기다려도 되는 게 그 정도면은 그 급등하기 전에 횡보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안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4,500원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1차 매수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테마가 여러 개로 묶여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테마로 끊임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나 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업이 단타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SK D&D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접근을 해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심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K D&D입니다. 오늘 종가는요 39,9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는 29,000원, 2차는 26,000원에 대해서 평균가는 27,500원 정도로 평균가를 맞춰주시고요. 앞으로 뭐 길게 끌고 가실 직장인 쪽에서도 접근하시기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앞서 대표님과 이화공영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해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해인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종가는 4,745원인데 4,500원까지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시면서 매수가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1차는 4,500원, 2차는 4,050원. 따라서 평균가는 4,275원대로 좀 맞춰보시고 앞으로 끌고 가시기 좋다라는 그런 두 가지 종목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어떤 주 종목 중에서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의 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SK D&D가 아주 네. 좋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일하고 121선 분할 매수만 할 수 있다면 올지 안 올지 가격은 모르겠어요. 화면 보시면요. 이게 네. 파란색이 이제 크로스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크로스가 되면 뭘 의미합니까? 상승추세 전환이에요. 그렇죠. 딱 좋아요. 그래서 21선은 조금 아쉽고 60일이나 120일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한번 분할 매수 하시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K D&D와 해인 중에 대표님의 의견은 SK D&D에 한 표를 더욱더 주셨네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맞는 종목과 전략 잘 분별하셔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창현 전문가님이 제시를 해주신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벌써 1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제 또 대표님과는 내일 뵙는 강연의 시간인데 딱 한마디만 하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네, 제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오셔서 좋은 거 많이 배워가시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강연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종목 클리닉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준 시청자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